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더옐롱의 대표 김다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어디 가고 계신 거예요? 지금 매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청주의 약간 특산품 판매장 같은 곳이거든요. 이 카페에는 어떤 제품들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직접 생산하는 참외로 만든 청이나 잼 종류들, 빵 종류들부터 시작해서 컵, 손수건 이런 것들을 모두 망라해 놓은 그런 공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참외청인데요. 참외청 같은 경우에는 모미자나 매실에 비해서 수분 함유량이 좀 많기 때문에 청을 만들기가 좀 까다로운 작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는 와인처럼 일정한 온도에서 300일 이상을 숙성을 좀 시켜요. 1년 정도 걸리는 시간이 돼야지만 이제 만나볼 수 있는 귀한 제품이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좀 효능이라고 말할 만한 기능이 좀 있는데 참외가 원래 좀 더울 때 먹는 제품이다 보니까 몸을 좀 빨리 시원하게 해주고 화장실을 좀 잘 가게 해준다든지 화장실은 양쪽 모두가 잘 가게 됩니다. 네, 재판매율이 좀 많이 높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옆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다 참외잼이거든요. 종류가 다 다른 거예요? 7가지가 맛이 다 달라요. 당흡수에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요건 프락톨리고당 베이스로 만들어서 슈가프리 제품이고요. 그 제품들을 다 직접 개발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빵도 그렇고 잼도 그렇고 좀 유명하신 선생님들한테 배웠어요. 근데 이제 저는 솔직히 좀 욕심이 있었죠. 이 선생님들이 레시피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두 분 다. 본인들이 잼에서는 마스터고 빵에서는 이제 알만한 그런 사람들이지만 참외를 모른다 하시더라고요. 기본을 엄청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잼을 기본으로 할 줄 알면 네가 원하는 대로 잼을 배합을 해서 만들어 봐라 라고 얘기하셔가지고 거의 모든 레시피는 저희가 직접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제품이 빵이랑 마카롱 같은 제품들인데요. 이제 요거는 마들렌이랑 이제 휘낭시에인데 잼, 뭐 말랭이 같은 걸 넣어가지고 평소에 드시던 거랑은 맛이 조금 달라요. 진짜 다 참외네요. 네, 저희는 다 참외예요. 참외이거나 성주에 관련된 것. 이거는 이제 마그넷인데 제가 그린 거예요. 원래 디자인 좀 해보셨어요? 아니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대표님이 성주에 대한 그 참외에 대한 사랑이 엄청 나신 것 같은데 성주가 고향이신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은 경남 사천군과 충북 괴산에 사시던 분들이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성주가 연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성주에 오게 되신 거예요? 부모님이 어쩌다 보니 성주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시게 됐고 저도 어쩌다 보니 들어와라 해서 귀촌을 하게 됐고 살다 보니까 좀 너무 좋아서 왜냐면 뭐 대도시가 되게 멀지도 않고 제가 하고 있는 일도 좀 마음에 들고 그래서 좀 더 나은 우리 동네가 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 대표님은 성주 들어오시기 전에 어떤 일 하셨던 거예요? 임용고시를 준비하며 학원 강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걸 포기하고 확신해가지고 오실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나요? 그때가 임용이 많이 힘들 때였거든요. 부모님께서 또 다른 길을 제시를 해주니까 아무래도 한번 해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왔던 것 같아요. 굽는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서 새 걸로. 네. 그러면 대표님 성주에 몇 살 때 오신 거예요? 27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성주에 와가지고 느꼈던 기분이 뭐였냐면 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섬이라는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그땐 차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동네에 당시에 커피숍도 없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차를 타고 10분 정도의 읍내에 나가야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인데 하루에 차가 버스가 2대에서 3대밖에 안 다녀요. 그때는 조금 어린 마음에 좀 힘들었어요. 솔직히 농촌 생활이라는 게 좀 먼저 돈을 모아서 자동차를 사고 제가 이 동네에 살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좀 많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카페에서 사용되는 참외들은 다 어디에서 구해오시는 거예요? 옆에 바로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농가들이 생산하신 원물들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먹으면 너무 좋은데 이게 한 4일 뒤에 먹으면 안 좋은 애들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폐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깝잖아요. 먹어도 되는 건데 맛있어요. 심지어 너무.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청을 만들거나 이렇게 잼을 만드는 원료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직접 참외 농사 짓고 있는 것도 있는 건가요? 그 파트를 이제 동생이랑 저희 엄마하고 아버지가 이제 전담을 좀 해주시기는 하세요. 그 참외 농사는 어느 정도 짓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는 한 1,400평 정도를 짓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좀 늘 것 같아요. 이제 최종 목표는 한 6,000평? 차츰차츰 늘려가는 걸로.
지금 어떤 빵 준비하시는 거예요? 마들렌하고 휘낭시에가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휘낭시에 먼저 굽고 마들렌을 구울 거예요. 그러면 카페에서 판매하는 빵을 지금 구우시는 거예요? 아, 네. 보통 주문이 들어오면은 네, 그럼 지금 만들고 있는 빵에도 참외가 들어가는 거예요? 반죽에도 참외청이 들어가 있고요. 설탕을 조금 덜 넣고 참외청을 좀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색이 조금 진하고 일반 마들렌에 비해서 단맛이 강하지 않은 게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토핑으로 참외 말랭이가 들어가요. 참외를 이용한 가곡 만드실 때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많았죠. 저희는 그 정형화된 베이스 제품이라는 게 없어요. 이걸 넣으면 이런 맛이 날 거야 라는 데이터가 아예 없는 상품이거든요. 저희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 가야 되다 보니까 초기에는 엄청 힘들었어요. 진짜 아무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왜 참외 가공품이 많이 없었을까요? 보통은 잘 안 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수율이 나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나오더라도 가격이 너무 사악해요. 저희가 봐도. 말랭이인가요? 말랭이에요. 오. 우와. 바나나 칩 같네요. 그러면 이게 주변에서 다 이거 참외 가지고는 가공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 개발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 같은 게 있었을까요? 왜 참외를 가지고 빵을 만들었어요? 왜 그걸 하셨어요? 라는 질문 생각보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제가 고추장을 했으면 드시겠어요? 참외로 할 때 나도 좀 쉽게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으면 제일 쉬운 방법은 그냥 기존에 팔고 있는 참외도청 만들고 그거 가지고 고추장 만들고 하면 쉬웠어요, 솔직히. 근데 제가 가지는 이름부터 김다희 고추장 느낌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통식품류는 맞지가 않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할 때 당시 나이가 30대 초반이었고 저희 구성원들 그때 나이가 29.7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는 어리니까 실패를 해도 괜찮아 라는 마음도 솔직히 좀 있었고요. 저는 참외를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의미가 뭐냐면 성주는 참외가 없으면 아예 안 되거든요. 이 동네에서 참외가 빠지고 나면 어떡할까라는 고민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어요. 해외에서 수입 작물이 많이 들어오면서 국산 작물을 먹는 우리 또래들이 많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은 나와 같은 사람들이 과일을 사 먹을까, 그 과일 중에서 특히 참외를 사 먹을까라는 고민을 했었을 때 5년 전쯤에 뚱카롬이 엄청 유행을 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조금 영감을 받았었어요, 저는. 이거를 디저트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좀 손쉽게 만들면 아, 소비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게 있어 해서 호기심을 좀 불러일으키면 이게 좀 승산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도박사처럼 약간 배팅을 하는 경우이기도 하고요. 조금씩 나아지는 이제 매출을 보면서 아,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를 이제 느끼게 됐었죠, 아무래도. 그래도 금방 환복하고 오셨네요. 아, 네. 이제 여기 전반적으로 카페가 되게 이쁘게 잘 꾸며져 있는데 카페 옐로우 창업하실 때 초기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갔을까요? 저희는 한 6억 정도 들어갔어요. 건물을 짓는 바람에. 그럼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제 시집 갈 때 쓰려고 걸어놨던 거라 이제 회사에서 좀 지원해 준 것도 있고 이제 대출도 좀 끼고 저희도 이렇게 스케일이 커질지는 몰라가지고. 그럼 지금은 코로나 상황을 이제 극복하신 건데 현재 매출은 좀 어느 정도 되시죠? 올해는 한 4억에서 한 4억 5천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족하실 만한 매출이 나온 건가요? 처음 시작할 때는 3억만 넘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이에 많은 것들이 변하더라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재비용들이 오르다 보니까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럼 혹시 앞으로 참여를 이용해서 더 개발해보고 싶은 분야라든지 아이템이 있을까요? 저한테 약간 좀 원대한 꿈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 사업을 할 때 마지막에 종지부를 좀 찍고 싶은 거는 베이스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이게 참외 맛이야 라고 생각할 만한 제품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베이스 제품을 만드는 게 최종 목표예요. 어디를 가든 그 베이스 제품으로 참외 맛이 나고 케이크, 뭐 참외 주스 뿐만 아니라 참외로 5만 가지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 참외를 이용한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신데 대표님이 앞으로의 꿈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의 꿈은
솔직히 저는 지금 제가 생활하고 있는 거에 되게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관광업을 하지만은 농업에 조금 더 발이 좀 많이 더 걸쳐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산업들이 조금 더 많이 이제 발전할 수 있게끔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가지고 다른 지자체나 다른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하고 협업도 좀 해보고 싶고 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고 이제 컨설팅 쪽으로도 좀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것을 좀 완성시키는 게 좀 목표인 것 같아요.